급성 요폐의 최대 지분은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계속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새벽 3시에 119를 불러가지고. 안녕하세요, 한병규입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이고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 대한전립선학회, 대한비뇨내시경 로봇학회 개원발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여기 계시는 문기혁 선생님하고 2009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퍼펙트 비뇨의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급성 요폐인데요. 요즘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 급성 요폐에 관한 좀 자세한 얘기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 요폐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겨울이고 요즘에 흔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변이 갑자기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폐라고 하는 거는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데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아랫배가 불로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도 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급성 요폐라고 합니다. 남성에서 흔하고요. 아무래도 고령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70대 남성 1000명당 34.7명이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3 내지 5% 정도 유병률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에 왔어요. 네. 필리핀 날씨가 영상 31도, 32도에서 여기 11월 7일 날 왔을 때 영상 한 3도까지 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찬물을 한 컵 먹고 노량진 수잔시장에 이제 회를 먹으러 갔어요.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추우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가면 몇 방울 놓고 오고 또 30분에 또 한 번 가고 그다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추위에 떨었죠. 커피숍에 갔는데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못 참게 있어서 새벽 3시에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빼고 왔어요. 빼고 와서 또 오줌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녁에 필리핀을 들어갔죠. 가는 과정에서 비행기에서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소변이 안 나오는 요폐인 거죠. 네, 요폐에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내리자마자 차를 몰고 필리핀 UPA 대학병원에 가서 이거 소변을 꽂고 이틀을 찼어요. 4, 5년 전에 내가 요폐가 있어서 한 이틀을 차고 빼고 나면 소변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틀 하고 차서 뺐는데 또 안 나와요. 그날 저녁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 타고 온 거죠. 다른 병원에 가서 이 오줌만 뺐어요. 뺐는데 비뇨기과가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온 겁니다. 급성 요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방광에 가득 찬 소변을 제거를 해야죠. 소변이 노폐물이기도 하고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광은 일종의 근육 주머니죠. 소변이 차면 늘어나고 소변을 볼 때는 효과적으로 수축해서 소변을 배출하는 근육 주머니인데 이게 어느 한도 내에서 수축과 이완이 반복이 돼야 될 텐데 방광의 어느 한도 이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면 효과적으로 수축을 할 수 없어서 소변을 볼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역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역기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적당한 무게에서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하지 너무 무거운 무게가 갑자기 확 내려오면 이거 못 올리잖아요. 방광도 똑같습니다. 방광의 정상적인 용적 한도 내에서 소변을 볼 때 수축하고 소변이 차면 이완되고 이게 반복이 돼야지 정상적인 방광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급성 요폐가 발생해서 너무 한도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면 더 수축을 할 수 없는 거죠. 급성 요폐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물론 전립선이 없는 여성에서도 요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급성 요폐를 겪을 수 있죠. 급성 요폐의 최대 지분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급성 요폐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신 분들이 급성 요폐를 겪을 위험이 있는데 소변을 배출하는 속도가 낮은 경우 그리고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 그리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 급성 요폐가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급성 요폐 위험은 70대 남성은 40대 남성에 비해서 위험이 8배 이런 증상 점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0점부터 35점까지 숫자가 높을수록 심한 증상인데 증상 점수가 7점 이상이면 7점 미만인 사람보다 급성 요폐가 발생할 위험이 4배,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이면 3배, 최고 요속이 초당 배출하는 소변의 속도가 12 이하면 4배 이상
급성요폐 위험이 늘어나게 됩니다. 급성요폐가 잘 발생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제일 흔한 거는 알고 계시듯이 음주입니다. 과음을 하시게 되면 일단 알코올이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짝이 생성하는 양이 많아져서 방광이 급격히 팽창을 하게 되고, 일단은 술을 드시면 이제 감각이 좀 무뎌지니까 적정한 시점에 화장실에 가셔야 되는데 감각이 좀 둔화돼 있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요폐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있는 감기 증상 중에 콧물, 코막힘을 좀 완화해주는 약제 항히스타민제가 방광 하부 전립선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급성요폐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요즘같이 추울 때 우리가 추우면 몸을 확 웅크리게 되잖아요.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부 요로가 수축을 해서 또 급성요폐 유발 원인이 됩니다. 저는 등산이 참 좋은 실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늦은 가을에 단풍 보러 많이 가시죠. 산행하고 오셔서 막걸리, 파전 드시는데 딱 이게 전형적인 스토리입니다. 가을에 산에 갔다 오셔서 찬 그루터기에 앉으셨다가 소변 못 보시는 경우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염이 급성으로 발생하게 되면 전립선이 부어서 급성요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노인 환자에서 배뇨 기능은 전신 기능을 따라가거든요. 전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배뇨 기능도 당연히 따라서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상을 하셔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비뇨기계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 때문에 병상에 누워 계신다면 신체 활동이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는 배뇨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급성요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커피 얘기하시는데 커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있어서 갑자기 소변량이 많아져서 카페인도 급성요폐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약이 있거든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혈압약으로 바꾸고 나서 요폐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도뇨관이라는 호수를 요도로 삽입해서 소변을 배출을 시키게 됩니다. 재발할 확률이 10% 정도 되고. 아니 너무 편해요. 몸이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한테 권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구독, 좋아요는 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안 하시더라도.